오늘도 펜앤마이크의 김영삼 대기자님 모시고 제5공화국의 역사적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권력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공백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그 5명의 이 정치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신원학 당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요 세 분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삼김씨라고도 하죠. 삼김씨들과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학 국무총리 요 5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5분이 정말 잘 화합을 하고 뭔가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아마 1980년 늦어도 1981년에는 민주헌법이 만들어져서 그 헌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정권 이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5분 모두가 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는 세김씨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였었던 이 최규하, 신현학도 뭔가 욕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전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 5명이 모두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제멋대로 그 일을 벌이다 보니까 나라는 엉망이 되고, 특히 그 당시에 이 김대중 씨는 피플 파워라고 그래서 이 민중의 힘으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다루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내 가지고 계속 시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군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부가 나서서 그 위기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이제 와가지고는 전부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지금 우리 역사를 전부 뒤집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은 1980년 봄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군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1979년에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중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79년 3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자리에 전두환이라는 그
투스타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안사령관이라는 자리는 전부 별 3개를 단 육군 중장 출신들을 임명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까닭인지 이제 별 2를 단 육군 소장을 별 3이 하는 그 자리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 이거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뭐 되게 총애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니까 이 군에서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의 이 모든 수사 책임은 보안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7개월 전에 박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그 수사를 전두환 장군에게 맡긴 셈이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보안사령관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자기가 추천을 했습니다. 문홍구라는 그 육군 중장을 추천했는데 이 문홍구라는 사람은 김재규의 굉장히 가까운 이 김재규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자리에 김재규가 추천한 문홍구 중장이라는 사람을 앉혔으면 아마 김재규가 저렇게 체포당하거나 그랬을까요? 이것도 정말 그 역사에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했고 그리고 김재규를 박 대통령 시해범으로 체포해가지고 보안사에 끌고 가서 수사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난 거지.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군인으로서 그냥 뭐 지내다가 뭐 별 한두 개 더 달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뭐 안락한 그 은퇴 생활을 즐겼을 그럴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박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에게 임명을 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그 당시에 헌법이 유신헌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유신헌법이니까 박 대통령이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에는 몇 개월 안에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고 그 선출된 대통령은 그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워야 된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민주헌법을 제정을 해서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도 선출을 하고 대통령도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가지고 새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 정부에다가 권력을 이양하고 우리는 퇴진하겠다. 그래서 나의 정부는 과도 정부다. 이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1년 후에는 민주정부가 출범하니까 정치인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79년 12월 6일 이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을 한 다음에 국민하고의 약속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대로 이 정치 그 지도자들 5명이 약속을 지켰으면 아마 80년 12월 늦어도 81년 초에는 국민 손으로 뽑은 민주정부가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심지어 이 과도정부다라고 선언을 한 최규하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제일 먼저 반발하고 나선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신민당 총재를 맡았었던 김영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자꾸 넘어가나? 아니 무슨 헌법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정부를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리냐. 나 같으면 뭐 2달이면 다 해치우겠네. 아니 무슨 헌법을 만든다. 헌법이 무슨 뭐 어디 뭐 동네 문방구에서 뭐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은 야, 이 1년 시간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빨리 그 하고 아니 그리고 저 최기화 대통령 당신은 말이야. 이거 뭐 유신헌법에 의해서 저 당선된 대통령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정부만 잘 관리하고 헌법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게. 그 당신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이렇게 대통령 최규하 정부를 압박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한두 달도 안 지나가지고 이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최규하 정부를 뭐 유신잔당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까지 그 언론에다가 얘기했냐?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다.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라. 뭐 당신들이 왜 헌법을 제정을 해? 헌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를 한 겁니다. 1980년 3월 13일은 이분들은 좀 뭐라고 할까,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인지 여차하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대요. 무슨 중대 결심인지는 모르는데 과도 정부가 본연의 입장을 이탈할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을 뭘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내 가지고 피플 파워로 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중대 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신 정부가 무너지고 뭐 긴급 조치 이런 것도 이제 다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는 숨도 못 쉬던 노동계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980년 그 시위하다가 쫓겨난 학생,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사면 복권을 받아가지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학교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노사 현장에서 계속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무려 노사분규가 719건이 일어났어요. 하루 평균 36건의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뭐 노사분규 하는 게 아니라 뭐 작업장을 때려 부시고 뭐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데다가 4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저 강원도 태백 탄전 지역에 있는 사북 동원 탄자에서 광부 3,000명이 진학 경찰하고 충돌해가지고 경찰 한 명이 시위대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 부상이 100명이 발생하는 아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가지고 이 지역의 치안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삼김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김종필 씨는 그러면 제 역할을 했느냐? 이분은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민주공화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을 그 정치적으로 백업을 하는 그 민주공화당의 총재가 김종필 씨인데, 이 김종필 씨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죠. 그리고 5.16의 그 기획을 하고 5.16을 같이 성공시킨 혁명 주체 세력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신을 발길로 걷어차는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눈치를 보니까 야, 뭐 의리고 뭐고는 필요 없다.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김종필 씨가 뭐 이번에 그 부도관한 이 중앙일보 뭐 JTBC 그 계열에서 낸 김종필 회고록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서 정말 망치로 딱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 상권 학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랬느냐? 아니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을 재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8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를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종필 씨가 대통령 될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10월 유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 김종필 회고록에서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통령을 물고 뜯고 씹고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80년이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벌였어요. 이분이 80년 2월 27일 날 관홍클럽 토론회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새역사의 고동이니까 앞으로 뭐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유신 체제를 끝없이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을 하고 이런 연설을 하니까 그런 연설을 들은 그 당시 군불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비명에 돌아가셔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 이 군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김종필 선배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흠모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은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발길로 걷어차는 이런 얘기를 하다니. 사실은 그 당시 제가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권력 공백기에 군부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김종필 선배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종필 선배가 자, 이 국가의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합시다. 우리 모두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혹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도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군부도 김종필 씨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를 부정하고 유신을 부정하고 그 시대를 통째로 부정을 하니까 군부가 이게 뭐야 이 양반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권력에 미친 양반이네 하고 김종필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김종필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인데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김종필 씨였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쓴 김종필 증언록 자기 자서전을 보면은요, 그 책을 읽으면은 박정희는 쓰레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5.16을 같이 한 사람인데 자기 대통령을 못하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군부가 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자, 이분은 신현학 국무총리인데 이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종필의 유신 거부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군부가 이제 김종필 지지를 철회하니까 이 민주공화당이 이제 파국 국면에 직면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는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최규하 정부고 뭐고 간에 여당이 있어야 안정된 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정당 출신 중에서 이 경북 출신들, 대구 경북 출신들, 이걸 우리가 흔히 TK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대구 경북 출신 기업인들이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최규하 국무총리, 당신이 그래도 뭐 관료 생활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신이 중심을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 TK 세력들이 신현학 씨 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현학 씨가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TK의 또 원조라고 그래서 이분은 저기 군이 칠곡 지역 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TK 신당설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권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최규하는 저거 뭐 보니까 뭐 우유부단해 가지고 아무것도 결정도 못 하고 그러는데, 신현학 국무총리 당신이 지금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 최규하 대통령 제끼고 우리가 TK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집권을 해라. 계속 부추기는, 이게 TK 신당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에 딱 보니까 이게 뭐 TK 신당설 얘기가 나오고 뭐 신현학 씨 중심으로 막 그 정치인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틴 대사가 신현학 총리를 만나서 면담을 한 다음에 면담한 내용을 미 국무부에다가 비밀 보고한 내용이 비밀 해제가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현학 씨도 대권판에 참전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현학도 자기가 대통령을 할 마음이 대단히 높다. 이러면서 이제 이 TK 신당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김종필 씨 그랬죠. 김영삼 씨 그랬죠. 신현학 씨 이렇죠. 뭐가 좀 그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중심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이 자기가 대통령 될 이 국림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 그 엄중한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김대중 씨는 이 도쿄에서 납치돼서 온 사건 이후에 이제 거의 뭐 정치 활동을 금지당해 가지고 계속 정치 활동을 못 하다가 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면 복권이 돼 가지고 1980년 3월 1일부터 아주 화려하게 이 정치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김영삼 씨가 야, 김대중하고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권 후보 경쟁을 벌이면은 김대중 씨는 아주 노련하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거의 뭐 정치 타짜 수준이죠. 이 사람의 이 모사나 이런 거에 휘말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양반이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규하 정부를 계속 공격하는 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 뭔가 이 김영삼 씨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이 국가의 이 위기 상황을 넘길 그 국리를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대선 총선을 조속히 실시해라, 과도정부 즉각 퇴진해라 하면서 막 최규하 정부를 압박한 데다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민주화라는 거는 내가 집권하는 게 민주화야.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화하고요, 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천부적인 자유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민주화라고 하는데, 김영삼이나 김대중 씨의 머릿속에 민주화라는 거는 내가 집권하는 게 민주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급증이 결국은 신군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정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뭐 헌법 제정위원회를 만드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헌법을 만들려면은 그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안 되겠다. 이거 정부의 권위를 무시당하면은 이거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헌법 제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게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헌법을 만들고 정부도 헌법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헌법 개정위원회를 만드는 그날 최규하 대통령이 아주 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 까는 이러한 충격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신헌법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라는 데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 또 국민 직선제를 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줄 알았더니 최규하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하겠다. 이원집정부제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규하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삼김 저 사람들은 저거는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이거 나라가 많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집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외교라든지 국방안보 이런 거는 뭐 내가 자신이 있는데 내치는 내가 자신 없다. 그러니까 내치는 신원학 씨를 내 파트너로 해가지고 신원학 씨가 뭐 경제나 이런 거는 내치를 담당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최규하와 신원학이 한 팀이 돼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양 김 씨가, 김영삼, 김대중 씨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유신 잔당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우리들의 이 집권 기회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거리로 막 몰아낸 게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거예요. 자, 김대중 씨는 3월 1일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정치판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민당의 이 당권을 전부 김영삼 씨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김영삼과 이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나 신민당 안 들어가. 그리고 어디하고 손을 잡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요즘은 제야 세력이라는 용어 안 쓰죠. 요즘 뭐라고 그래요? 좌파 세력이라고 하죠. 좌파 세력. 근데 그 당시는 이 제야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손을 잡아요. 그게 이제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이 국민연합에 입당을 한 게 4월 11일인데 4월 11일 날 뭐라고 선언하느냐?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정부 주도 개헌을 중단하라. 정치 일정을 단축하라. 신현학 등 유신 잔당 퇴진하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장애 투쟁을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수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좌익들의 이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이건 뭡니까? 전향하지 않은 공산 간첩을 이 사람들은 양심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는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전향하지 않은 간첩들 다 풀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이 최규하하고 이 신원학 씨가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 5명이 전부 다 엉망진창 개판 짓을 하니까 위기가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는데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체포가 되니까 이희성 육군참모차장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12일 날 이희성 씨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원학 총리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빨리 민간인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뭔가 이 중앙정보부 기능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국가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니까 신원학 총리가 민간인으로 빨리 임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세 차례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아니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인 내가 임명을 하는 건데 아니 무슨 민간인을 임명해라 뭐 하라 뭐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뭐 지금 월권하는 거야 뭐야 굉장히 좀 안 좋게 본 데다가 이 무렵에 시중에 신원학을 중심으로 한 TK 신당설이 파다하게 나도니까 이 최규하 대통령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야 중앙정보부장 자리마저 TK가 먹으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내각을 보면은 국무총리 신원학 TK, 정승화 계엄사령관 TK, 구자춘 내무장관 TK, 김치열 TK, 박동진 외무장관 TK 세력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중앙정보부장마저도 TK가 이걸 가져가면은 나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신원학의 TK 신당서를 아예 이번 기회에 아주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느냐? 바로 전두환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뭐 전두환이 막 최규하를 막 압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뭐 임명토록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신원학 씨의 TK 세력을 꺾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전두환 카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원학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하려고 했던 이 최규하 대통령의 구상은 결국 신원학 총리를 내치고 최규하와 전두환 신군부가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한 것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최규하를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규하가 신원학의 TK 세력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전두환을 의도적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이 신원학 씨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한 날 아주 대판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원학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답니다. 앞으로 나와 최 대통령은 어떠한 정치 활동도 같이 하지 않겠다. 두 사람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규하 정부도 엉망이 되고 삼김씨들도 엉망이 되고 이 와중에 전두환 사람이 돌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양김씨들은 전두환을 공격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을 하면서 결국은 5월 정국이 대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정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장군은 아니 이런 그 폭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인 글라이스틴 대사가 1980년 5월 28일 본국 정부에다가 아주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비밀 해제가 돼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글라이스틴 대사의 회고록, 위컴 사령관의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전두환 제거 관련 작전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미국 그 정보기관이 여차하면은 전두환 이 장군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 글라이스틴 대사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을 했던 위컴 사령관도 우리가 이 반전두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두환 세력을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밀 보고서를 올린 사실이 자기 회고록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위컴 사령관이 자기 정부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전두환 제거 기도의 위험성은 제3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조급히 움직일 경우 전두환은 우리에 대항하기 위해 군을 굳건히 단결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강력한 반미 감정을 일으켜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손을 들어줄 진정한 이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간 정치인들 전부 최규하, 신현악,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전부 다 제각각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이 전두환마저 제거하면 이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어떡할 거냐? 이러한 보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니까 전두환 장군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말이야 이 미국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군부 쿠데타를 기도하려고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알고 뭔가 대응을 하려면은 이 군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CIA나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이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워치를 하려면은 이 중앙정보부의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당신이 중앙정보부장을 맡으시오라고 했을 때 거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규하 대통령은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이 전두환 신군부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중앙정보부장은 정부 직급상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급이니까 군인이지만 중앙정보부장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두환은 군인으로 보면은 지금 별 2개인데 자기가 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부총리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보부장을 겸직을 하면서 모든 권한이 다 전두환 장군에게 일시에 쏠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눈치 빠른 아까 말씀드린 이 TK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현악 씨를 쫓아가 가지고 당신이 집권하셔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재빨리 보안사령관실로 달려와 가지고 전 장군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보안사령관실 문턱이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서 한국 사람들 다 뒤집어졌죠.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레밍과 같아서, 레밍은 이제 큰 들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쫙 그쪽에 줄을 선다. 한국인의 기질은 레밍이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언론에는 이제 레밍이라고 안 하고 한국인들의 근성은 들쥐와 같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요즘에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조모 씨, 정모 씨 무슨 짓 한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이현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좀 다 보시잖아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이 권력에 붙어가지고 한 잔에 해먹으려고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단면이 아닌가. 1980년에도 그랬다. 아니 지금 정치인들 다 저 모양이고 국무총리 그래, 대통령마저 그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니 처음에는 미 군부에서도 그다음에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야 이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군을 앞세워가지고 정권 차탈하면 또다시 5.16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을 못하도록 지금 미국이 계속 막고 있었는데 막다 보니까 국가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 야, 안 되겠다. 눈 감자. 눈 감은 게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전두환이 무슨 권력을 찬탈하고 체계화를 내쫓고 이건 다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다. 그 와중에 이제 이 김영삼 씨, 김대중 씨는 또 서로 막 권력을 향해서 싸우고 참 가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김대중 씨입니다. 이 양반이 이 급진 좌파 세력하고 손을 잡고 민주화 촉진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4월 29일 날 계엄령 해제, 정부 주도 개헌 포기, 정치 일정 단축, 신현악 내각 퇴진,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면서 장애 투쟁을 벌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김대중 씨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집권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나는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끝없이 가는 곳마다 자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4월 18일 동국대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12.6 사태는 독재항거한 전국민 혁명이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 독재항거한 전국민 혁명이에요? 탄압을 받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12.6과 같은 또 다른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설로 이 대학생들을 막 흥분시켜 가지고 거리로 내몰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학생 협의체인 민주청년협의회 이런 걸 주도로 학생을 막 거리로 내몰고 12.12.5.18 수사 기록에 보면은요. 시 학생들에게 빵 날라주고 물 실어다 주고 한 게 다 김대중 씨 조직이었다 하는 게 그 수사 기록에 나와요. 김대중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한 일체 지시에 복종하지 말라. 지금 군에다가 불복종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라. 민주화 투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민주화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각 시대가 서울역 앞으로 몰려가지고 5월 15일 날 1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이때 저녁에 20대 청년이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경찰을 향해서 돌진을 해가지고 경찰 한 명이 깔려 죽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대중 씨가 또다시 정부를 압박을 해요. 5월 19일 10시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유정회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신현악 퇴진, 정치범 전환 석방, 복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벌이겠다.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을 발표했는데 행동강령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애국 시비는 유신체제를 종결하고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로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단다.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근거한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말 것이며 언론은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고 전 국민은 집회와 평화적 시위를 통해 민주화 투쟁을 과감히 전개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5월 22일부터 학생과 노동자가 연대 투쟁을 해가지고 거리로 나서겠다. 최후 통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는 김대중 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제압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 와중에 1980년에 이 제2차 석유위기가 엄습을 해가지고 이 석유 가격이 2배, 3배로 올라가는 건 뭐 차치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축해 놓은 석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중동 순방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우디 국왕 이런 사람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친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물량을 확보하러 나갔는데 이게 그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니까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오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이 각하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경찰력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시위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김대중 씨를 5월 17일 날 저녁에 체포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날 5월 18일 날 광주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5.18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국 수습 방안을 제안한 거는 전두환 장군이 맞는데 전두환 장군이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이 모든 이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최규하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체포해라.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런데 왜 전두환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래서 이 최규하 대통령의 시국 수습 방안에 의해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가택 연금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전국 31개 주요 대학과 보안 목표 135개의 계엄군 2만 5천 명을 배치를 하고 전국의 대학에다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휴교령 내리니까 그 다음 날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길에 가방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가서 아침에 이 계엄군으로 출동한 공수부대하고 충돌하면서 광주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죠. 1980년 봄을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크게 나누면은 5명의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총재였었던 김종필 씨,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씨, 그리고 제야 세력을 대표하는 김대중 씨, 이 5사람이 이 국가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자제를 협조를 요청하고 빨리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서 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이양을 해서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꼼수 치다가 개판 5분 전을 만들어 놨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을 때 군부가 나서서 이 위기를 수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군부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한은 1980년 서울의 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